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7월 23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3,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000계약도 들어왔고, 기관이 현물 거래소 쪽에 2,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수급상으로 보면 그 거래소 쪽하고 선물 쪽 보면 큰 이상 신호 같은 건 별로 수급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지표 부분들은 한 번 더 출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몇몇 종목군들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까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매수 부분들이 집중됐던 종목군들이 있죠. 좋아하죠. SK하이닉스도 보면 오늘 장중에 지금 거의 한 7%, 오전장에 메리츠증권인가요? 메리츠정금증권인가요? 거기에서 거의 뭐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그걸로 인해서 쭉 하락 부분들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보면 바이오 쪽, 바이오 시밀러라는 바이오 쪽, 개인 투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매수가 좀 들어갔던 섹터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전저점을 깨는 파동, 쭉 그냥 그대로 장대 음봉 부분들이 나왔어요. 거래소 쪽의 수급 부분들은 큰 지장이 없는데 코스닥 쪽 그리고 거래소 쪽에서도 보면 개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했던 종목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매도 부분들을 했죠. 지난번 1조 4천억의 매도 부분들이 나왔을 때하고 오늘 코스닥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공통점을 꼭 하나 찾는다 하면 이게 하나를 보실 수 있어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이 그냥 지난번처럼 수급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 장대 음봉이지만 밑에 실질적으로 봉의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죠. 매물, 그러니까 투매성하고 작은 물량으로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보시면 SK하이닉스는 거의 마이너스 6에서 7%, 셀트리온하고 SK하이닉스는 6에서 7%의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저 정도 나왔으면 코스피 종목군들이 오늘 출렁거렸어야 되죠. 근데 포스코라든지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기계, 철강, 뭐 화학, 아니 특히 철강, 기계 이쪽 관련된 섹터, 특히 포스코는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따로 움직였죠. 이건 넌센스예요. 지금 어차피 보면 시장 자체가 각계전투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특화된. 예를 들자면 모멘텀 측면에서 SK하이닉스 모멘텀이 오늘 실적에 대한 불안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바이오 쪽 부분들 계속 물론 IT 쪽은 최근에 하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서 기대치는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매도 리포트 하나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별로 관심권이 없었는데 매도 리포트 하나로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장세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는 4% 상승이 나왔죠. 여기에 이 두 개 SK하이닉스하고 포스코하고 결정적으로 업앤 등락 부분들을 만든 것은 환율이에요. 환율. 원자재 가격이 지금 반등이 나왔죠.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기본적인 수출주들은 물론 오늘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시 반등 부분들 해가지고 1120원대 1120원대 진입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가면서 워낙 강세 추세의 가능성 부분들이 생기면서 수출주들의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모멘텀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죠.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다 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쪽에 이런 변동성이 크고 개인들이 좋아했던 셀트리온, SK하이닉스의 급락이 나왔는데 해외 시장 큰 문제가 있느냐. 물론 트럼프가 5천억 달러 또 추가 관세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조용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달 20일까지 수출 지표, 수출이 328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는 얘기 첫 번째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가 보시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론 이번 주에 EU하고 물론 협상 부분들 진행하게 됩니다만은 기존 협상의 가장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빠졌냐 하락했냐,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에 한 1,400억 1,5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 거래 없이 실리면서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왔는데 무역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가? 라고 상해종합지수를 봤더니 상해종합지수는 1% 이상의 상승이에요. 완전히 따로 놀죠. 각계전투가 엄청 심해졌어요. 상해종합지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심리라면 급락이 나와야 되겠죠. 최소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 7% 하나 나왔으니까 플러스 1%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권에서 놀아야 되는데 1% 상승이 나왔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트럼프가 경고를 했죠.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금리 인상하지 말라 라는 뉘앙스고, 두 번째 달러가 강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 너 환율 조작하지 마라, 유럽 금리 인상 잔머리 굴리지 마라 라는 뉘앙스 부분들 하면서 달러가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중국이 위안화가 거의 한 8% 9% 정도 위안화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콕 집어가지고 환율 전쟁 하지 말라, 환율 조작하지 말라고 딱 하니까 오늘 위안화 가치를 절상 공시를 했어요. 인민은행이 유동성 투입을 하면서 84조 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절상. 전에 환율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는 플라자 합의처럼 위안화 절상이든 환율 절상의 구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달러는 약세, 그 외 국가들은 강세, 환율이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 부분들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포스코라든지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이 급등을 하게 된 가장 큰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폭락이 나왔죠. 계속 허리 종목군이에요. 이 종목군들은 향후 경기가 상승할 때 허리 종목군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이 종목군들 그냥 그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아니면 더 사셔도 되고. 이런 구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오늘 망가졌습니다. 장대 음반 거래 없이 외국인과 수급이 한 1,500억 정도 나오면서 정밀 타격, 개인들이 싫어하는 것만 다 때렸어요. 코스닥, 코스피 다. 코스피도 뭐 바이오든 IT 쪽, IT는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니까 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오늘 또 마침 매도 리포트로 때려버리니까 같이 덩달아서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되다 보니까 여기를 집중 타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 종목군들은 급등시켜 버렸죠. 중국은 무역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1% 위안화 가치 절상이 이제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해종합이 1% 정도 근접하고, 마지막으로 수출 지표 328억 달러, 전년 대비 9%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어요.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밀 타격해가지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는 때리고 있고, 허리 종목군들은 더 사버리고 있어요. 허리 종목권 사는, 허리 종목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뭡니까? 중기 신호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뢰밭이 여기서 계속 하나하나씩 써집니다. 잘 피해야지만 반등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같은 문제의 신호보다는 약간 개별적인 이슈의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중국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유동성 공급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위안화가 예전에 그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환율 공격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동을 걸어서 플라자 합의, 각 나라 국가들의 환율의 가치가 상승했던 독일, 그 다음에 엔화의 절상 부분들의 시그널 부분들이 나오면서 환율 문제가 일단락이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차피 왕치선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융코하고 트럼프 25일 내일 모레 회담, 여기에 시장에서 관심권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각계전투
계속 움직일 필요가 있다. 오늘 코스닥의 하락 부분들은 거래가 실리지 않은 거니까 너무 거기에 많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 포스코의 4%의 상승의 의미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23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매매를 안 하신 분들 아니면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방송 계속 집중해서 들으세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걸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기회 부분들을 포착할 타이밍 부분들 지금 현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분할 매수를 관심권을 두셔도, 그리고 오늘의 하락 부분도 코스닥이 아무래도 많은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실 건데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거래 없이 실린 거라고 보시면 1차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지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보면 실적일 때 수출 지표가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경기 각 기업들의 실적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전년 대비 9.3% 정도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23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